네, 오늘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. 보신 대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.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.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김주환 기자. 네.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?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겠죠. 예. 본회의가 기본적으로 오후 2시부터 열리게 돼 있는데 평소에 오늘 법사위 안건을 살펴보니까 90건이 넘어요. 오전에 이걸 다 어떤 형태로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언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박상옥 대법관 그렇죠. 인준 얘기하는 거죠? 예. 그래서 일단 뭐 예정대로라면 2시지만은 좀 늦춰져서 개최되지 않을까,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. 그러니까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또 안건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도 많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마지막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군요. 네.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? 지난 2일에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. 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자화자찬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전망하기로는 어렵 수도 있다. 논란이 있을 수 있다. 통과 자체보다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무난히 통과될까요? 무난히는 아닌 것 같고요. 오전에 일간 조간 시간에 야당이 그 대체율을 50% 표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여야 그 수석 대표 부대표들 간에 일단 구두의 합의가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합의문에 인상하기로 노력한다. 구체적인 숫자는 빼고요. 그렇게 되면 오전 내에 아무래도 원내대표 간이나 그 양측 여야 간의 그 합의문 작성 과정이 있겠죠. 합의문 작성 과정이 있으면 합의문이 어떤 형태로 작성되면 이것이 다시 법안으로 형태로 해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됩니다. 절차를. 법사위에서 또 전문위원들 간의 그 법률성 여부 자꾸 수정을 하고 이런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한 그 내부 여야 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지금 야당, 여당 모두 연계가 되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소득 대체율 40%를 50%로 올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갑자기 이제 40에서 50으로 못을 박는 게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. 여당에서. 근데 여야 수석 원내 부대표끼리 숫자를 명시하지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 자체는 높을 수는 있죠. 그런데 다른 법안 문제가 있습니다. 여당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이 법안 말고 다른 민생 법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 한꺼번에 통과시켜달라는 요청도 있고요.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야당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0여 건 이상의 법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본회의에 가면은 또 이거를 법안을 이 안건 순서를 정합니다. 뭐를 먼저 정해야 될지 이런 순서 때문에 또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통과가 되는데 이런 논란을 그동안 많이 빚었기 때문에 야당도 그리고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우영국 원내대표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내부적 감안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통과는 될 거로 봅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영국 원내대표 임기가 오늘로 끝나고 야당은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고 40%냐 50%냐 이런 숫자 싸움 때문에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놓친다면 주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, 국민에 대한 그 어떤 불평, 지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일단 밀어놓고 5월 중에 이른바 여야가 과거 관행적으로 많이 했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별도 그 사이에 어떤 논의 과정이 무리 있겠죠. 이런 부분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가 80일 가까이 2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럴 때 문제점은 없는 건지 임방글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죠. 네, 법원조직법에 보면은요,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.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할 때는 그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가 있고요. 또 하나는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부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한 명의 대법관이 부족한 상태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대법원 업무에 어떤 좀 과부하가 걸렸다, 좀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
있을 것 같고요.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 공개 심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아직 빈 대법관이 있다라고 네. 해서 그게 연기가 됐거든요. 공개 변론이 뭐 이런 점에서 어쨌든 대법원 업무에 좀 지장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9명이 사실입니다. 다 있어야 되는 거군요. 대법원 판단을 할 때는. 네, 14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니까요. 9명 정도가 네. 되겠죠. 자, 지금 뭐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야당에서는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,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을 하겠다. 뭐 이런 방침을 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? 일단 방침은 정한데 정야 국회의장의 압박이 크죠. 일단 네. 정야 국회의장은 하겠다라고 했지 언제 하겠다라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야가 죄송합니다. 너희들이라는 표현에서 예. 여야가 양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수기를 해봐라 이 문제거든요. 지금 그 대법원 그 어떤 부족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야 대법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촉구를 많이 하겠죠. 그렇다 보면 오늘 뭐 4시에 그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고요. 5시. 과거에 보면 뭐 밤 10시에 열린 적도 있기 그렇죠. 때문에 예. 어때는 또 오늘 자정만 안 넘기기 때문에 네. 통과 전망은 있다라고 봅니다. 뭐 국회에서는 뭐 자주 있는 일이지만 뭐 제 여기도 글자가 나오지만 막판 변수가 있습니다. 그 막판 변수를 마지막 최종 조율하는데 여야가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